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안녕하세요. 탑 국어논술학원 원장이자 인문논술 대표 강사 논달 임승철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성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올해 논술 면접 합격생들이 합격했는데 그 속보를 전해드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연이어서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의 논술 면접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해 저희 탑 논술 면접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인서울 학생들이 한 33명 됩니다. 무려 33%의 놀라운 합격률을 우리가 올렸는데요. 그 결과를 그냥 보시겠습니다. 최규리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일반 정용을 합격을 했고, 또 임채범 학생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교 시스템공학부에 합격하는 등 11명이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쭉 보십시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다 아시다시피 논술은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송혜은 학생이 무려 45대 1이라고 하는 관문을 뚫고 성균관대 교육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 그 외대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한 6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평균 한 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려 3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죠. 제가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논술 문제가 새롭게 바뀌어서 나와서 대부분의 학원들은 성균관대라든가 경희대, 시립대 이런 문제를 벤치마킹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동안 무려 6개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직접 훈련을 시켰고요. 유형별로 철저하게 대비시킨 결과 예상 문제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번에 외대 모의 논술 문제에 처벌과 보상이라고 하는 외적 동기를 주제로 했는데, 제가 한 논술 24년 하다 보니까 이 통밥이 생겼습니다. 거의 예측률 50% 정도는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단국대, 성대 이거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외대 논술 출제 주제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관계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예상 문제를 마친 결과 외대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훈련한 학생들이 6명 중에 무려 3명이나 합격을 했고, 전체적으로 11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성대 학생은 원래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저랑 한 3명 정도가 세미나 반으로 훈련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 종합적 사고력이 상당히 이제 훈련이 되면서 비록 부천에서 연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아쉽게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지만, 이 송혜연 학생은 연세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또 성대 유형에 맞춰서 파이널 수업을 한 결과 성대에 45대 1 합격률을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교과 전형으로 5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는 등 올해 부천 탑 논술 구술에서 한 100여 명의 학생 중에서 33명 정도가 현재 합격자가 배출이 됐고요. 앞으로 더 추가로 합격되면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렇듯 부천 지역에서 수시 논술 면접에서 약 33%에서 50%에 달하는 합격률을 자랑하는 그런 학원들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이만큼 우리 탑 논술 구술 실력이 탑이니만큼 내년 논술 면접에서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응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제 수시 전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시 전형은요,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
2020학년대로 약간 늘어서 한 77.3% 정도가 뽑고요. 정시에는 한 20.7%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상 아까 본 그 비율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중심의 15개 주요 대학 아시죠? 뭐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 45.6%, 그리고 논술이 12.5%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교과로 15개 주요 대학에서 6%밖에 안 뽑는다는 것은 내신이 1.6등급 정도를 받지 않으면 사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알다시피 서울대나 연대 고대 같이 상위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교과 전형이 이제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로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는 거 다 아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볼 텐데요. 여기 종합 전형은 주요 이제 15개 대학에서 이제 많이 뽑긴 하지만 사실상 인서울을 하는 학생들은 종합 전형 응시생 중에 10%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상당히 합격자 비율이 낮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논술은요, 15개 대학에서는 12.5% 정도밖에 뽑지는 않지만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이 33개 대학인데 그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1% 정도가 된다는 것. 그만큼 논술로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의 비율이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에 관해서는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오히려 수시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문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게 작년도에 이제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인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이렇게 1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이 좀 실력이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논술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만큼 논술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올인을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에 꽤 많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반가운 희소식인데요. 올해 사실 교육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죠. 그에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내년 2020학년도 논술 전형에서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논술 100% 전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합 7, 이 정도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이었었는데 그마저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논술만 잘하면 연세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서강이 올해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는 논술에 좀 더 주목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세대학교가 수시에서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에 호응해서 다른 대학들도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할 학교가 꽤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대학 가기 더 넓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내년도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논술 모집하는 인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내가 뭐 수시 논술을 뭐 6개 볼 수도 있고 3개도 볼 수 있고 그런데요.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과가 있겠지만 좀 그와 관련돼서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뽑는 인원수입니다. 많이 뽑는 대학교가 이제 뭐 이 경희대 같은 경우 무려 778명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679명을 뽑고, 성균관대 532명 뽑고, 연세대학교 이 607명을 뽑고,
인하대 543명 뽑고, 등등, 이렇게 많이 뽑는 대학, 특히나 이제 경영대처럼 많이 뽑는 학과, 이런 부분에 더욱더 논술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논술에서는 말입니다. 사실상, 내신 성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 경우는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이내,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3등급 이내, 이런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주로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등급짜리도 논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중위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3, 4등급 정도에서 대부분 합격이 결정되긴 하지만, 다음 도표를 보시면 아듯이 논술에 있어서 내신은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실지, 흐리게 나와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대충 설명드리면,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과 등급 차이가 매우 미약한데,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4점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게 하대가 큰 편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간에 0.03점 차이밖에 없고요. 2등급과 5등급 간에 0.01점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성균관대 역시 1등급과 5등급 간에 0.2점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수시 논술 전형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논술에 있어서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가 결정적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 정도 꾸준히 대비해주고 그에 맞는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면 오히려 학생부 종합보다 훨씬 인서울 하기 내지는 중상위권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런 점들을 꼭 머릿속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논달 임승철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서 인서울 내지는 중상위권 대학을 보내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논달의 교습 방법론입니다. 일단은 논술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야만 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기초가 허약하면은 밑반진독에 물 붓기고 지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그리고 지속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잘 봤다, 어떨 땐 못 봤다. 이렇게 이 고조가 반복되는 그러한 경우는 기본기가 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논달쌤은 여러분들한테 기본기를 확실하게 이제 다지는 것들을 먼저 이제 한 달 정도 수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1, 2 같은 경우에는 8주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고3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성으로 다이제스트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책이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논술의 기본 정석입니다. 논술의 기본 정석 4주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글쓰기 기술, 독해 기술, 그 다음에 요약, 그 다음에 분류요약, 비교, 문제분석 훈련,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는 무엇인가, 이러한 파트로 해서 한 4주 정도를 가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기본적인 그 문법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이러한 수학에도 이제 정석 같은 게 있죠.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그러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계별 유형이 다 다른데요. 그 유형별로 일일이 다 대응하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시를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논술의 기본 정석을 먼저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요 주제, 쟁점에 대한 핵심 논리와 출제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그 논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출제 의도라는 것은
시대 정신과 보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제 쟁점에 대해서 네 견해를 써라 그랬는데 그 출제 의도를 벗어나 그러한 글을 쓴다면은 그것은 창의적인 논리라기보다는 뭐 궤변 내지는 공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 논달쌤은 그와 관련돼서 바로 이 책 논리의 나무 이 완투가 있는데요. 이거는 완상편입니다. 일단은 주제는 한 8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에 한 8가지를 잡았는데 뭐 인식, 언어, 역사, 뭐 경제, 시장, 소비, 윤리, 욕망, 감정, 행복, 사회, 정치, 공공성, 문화, 예술, 학문, 교육, 국가, 민족, 국제관계, 세계화, 과학기술, 정보와 미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성, 합리성, 환경, 생태 이러한 8개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에 관련된 기출문제 내지는 예상문제 같은 거를 풀어보면서 이 주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거기에 대한 논리가 뭔지 그리고 대부분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심화시켜야 학교별로 유형별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수업을 할 때 그 응용력과 창의력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의 나무로 이 주요 주제의 쟁점에 대한 핵심 논리와 출제들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단계를 거치면 이제 여름방학이 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학별 유형 공식에 따라서 훈련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 멘트가 있죠. 그게 뭐죠? 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맞습니다. 학교마다 다 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 유형을 좀 이렇게 대차 대비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뭐 언어 논술만 보는 학교가 있고,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 대학은 언어 논술과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연세대, 성대, 한양대, 시립대, 공국대, 숙대, 인하대, 광운대, 아주대, 단국대, 한국대, 서울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외대, 서강대를 포함해서 이런 언어 논술과 자료 분석 내지는 해석 문제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러한 유형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또 학교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하고 한국외대가 이번에 이제 유형이 비슷하게 수렴이 됐지만 성균관대 1번 문제가 이제 분류요약이고 한국외대도 마찬가지로 분류요약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가 이제 자료 분석, 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가 뭐 추론, 뭐 내지는 자기견해 이런 건데 분류요약이라 하더라도 성균관대가 생각하는 분류요약에 있어서의 규칙과 한국외대가 생각하는 규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비교 문제가 나오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 문제를 가끔 내는데 서강대든 이런 데서. 근데 연세대에서 내는 비교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무려 1000자 내외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뭐 영어 제시문을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또 수리논술을 봅니다. 특히 수리논술은 뭐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에서 이런 대학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이제 유형별로 본격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에 대한 고도의 감각을 익히고 규칙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법론을 익혀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유형별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논술에서도 인하대 학생이 붙었는데 이런 책으로 가르칩니다. 매우 두껍죠? 네, 인하대 유형별 책자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세미나 방식으로 수업합니다. 워낙 논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논술의 달인의 제자답게 적어도 논달의 조교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은요 파이널 수업 전까지 이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논구술 종합 세미나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학생부 종합 면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만 갖고 보는 학교도 있지만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뭐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논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울교대도 마찬가지로 교양 심층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면접 보는데 그 교양 면접 제시문 자체가 완전 논술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 연세대, 고려대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주고 리딩 타임을 주면서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자기 견해를 묻는 그런 사실상의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쓰는 서술형 에세이와 말로 하는 인터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논술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면접도 대비하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 논술 전형을 쓰는 학생들도 꽤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논구술 종합 세미나반을 특별하게 개설했다는 것, 그것들을 꼭 입력해 두시고 상담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요, 논술이나 면접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있어서 입시 전략 지도를 항상 타이트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업과 동시에 학생부 관리도 해드리고 자소서나 면접 대비의 훈련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 탑 구술 논술 이런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자랑 삼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원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들이 요번에 준비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같은 경우 기본 실력 갖추는 논술의 기본 정성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공통이라 고등학교 예비 1학년이나 예비 2학년 같은 경우도 요거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고1, 2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주 프로그램이지만 고3 같은 경우는 다이제스트 속성으로 4주 프로그램을 갑니다. 그리고 2단계를 거치면 실전반으로 해서 최소 명문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인서울 할 수 있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논리의 나음을 완토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서는 연대, 서강대, 성대 등 서울교대 이런 데들을 대비한 최상위권 반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특별 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체적인 시간표는요,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수업 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리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그 수업 계획표는 자료 화면을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수리 논술 수업을 들을 때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적어도 수리 논술을 내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수학이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수학 수능이 4등급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수업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 4등급인 경우에는 사실상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수능 성적을 3등급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 논술 수업을 들으면 우리가 적어도 3등급 이내에 든 학교의 경우, 또 수리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탑 논술, 구술 수업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 대학 입시는 전략입니다.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어떻게 내 수시 대입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항상 애니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상담실장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올해 합격자 속보와 함께 올해 겨울방학부터 내년까지의 논술 면접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탑 논술 구술, 특히 저 이 논달 임승철 쌤을 믿으시고 내년 다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탑 논술 구술 학원에 꼭 녹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